네, 안녕하세요. 해운대병원 대장암내과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원범이라고 합니다. 제 강의 주제는 대장암 이리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대장암을 진단받으면 엄청난 걱정에 빠지게 되십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나면 그렇지 않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크게 실망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장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도로 들어간 다음에 그 음식물이 위에서 지나가고 위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십이지장을 지나서 소장, 대장을 지나서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음식물의 여정입니다. 대장만 보여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게 상행결장, 그리고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횡행결장,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하행결장, 그 다음에 S자 모양을 그리기 때문에 S상 결장, 그리고 직장까지 이어지고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 대장의 경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장 안에 결장이랑 직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은 직장암과 결장암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대장암입니다. 우리 몸에 100%에 만약에 대장암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위별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상행결장의 전체 암의 18%가 발생하고 횡행결장에는 9%, 하행결장에는 5%, 그리고 S상결장의 25%, 직장의 43%가 발생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대장암은 전체 발생한 암 중에 3등입니다. 갑상선암, 폐암 다음에 대장암이고, 2024년도 기준으로 암 사망률은 3입니다. 즉 발생률과 사망률에 있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흔한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장암의 5년 생존율, 우리가 5년 생존율이라고 하면 5년 동안에 별일이 없으면은 사실 이제 치유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는 세부적인 게 있지만 전체 대장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75.6%입니다. 즉 100명 중에 75명, 4명 중에 3명에서는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최근 대장암 5년 생존율을 보면 기수별로 1, 2기를 합쳐서는 95%,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도 약 8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치료가 제대로 된다면 재발에 대한 걱정 없이 끝까지 사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은 이제 1999년도에 10만 명당 20명에서 약 9년 만에 34명, 22년 된 61명,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대장암은 원래 서구권의 암입니다. 유럽,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 우리나라가 190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근처에서 갑자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당연히 서구화된 고기 위주의 식습관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장암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 무증상도 있고, 피로감, 식욕부진, 구토, 빈혈, 황달, 혈변을 본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증상만으로 대장암을 알기는 사실상 어렵다. 검진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장암 왜 생길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자, 갖고 태어나는 대장암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그 유전자 때문에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대장암이 생겼다 하면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 나이가 들어가는 거. 50세부터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나이가 드는 거, 서구적인 식습관과 술, 활동이 없이 비만한 것도 후천적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이런 염증 질환이 있거든요. 이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때 그 염증에서 암이 피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복부 쪽에 받았을 때 그것들이 나중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또 면역 억제가 된 환자분들, 면역 억제제를 드셨다든지 면역 억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종을 떼는 이유가 뭐냐? 대장 용종은
대장암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셨을 때 알겠지만 대장 내시경 사진인데 이렇게 정상적인 점막에서 저렇게 자그마한 용종이 피어오릅니다. 그 용종을 내버려 뒀더니 용종이 커지고 좀 흉물스럽게 변한 다음에 대장암이 되는 이러한 경로, 대장 용종에서 대장암으로 가는 경로가 거의 대부분의 대장암이 이런 방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럼 대장 용종에 있을 때 용종이 대장암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전 같은 경우에 10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3년 정도로 뭐 빠른 기간 안에도 대장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후천적인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유전자 변이가 축적이 되면서 그 대장 선종이 대장암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국가검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장암 국가검진이 현실이 어떻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 50세, 만으로 50세부터 남녀 누구나 1년마다 검사를 해줍니다. 무슨 검사를 해주냐? 대변에서 피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분변 자멸 검사를 해줍니다. 만약에 거기서 피가 보인다 라고 하면 대장 내시경을 공짜로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진 시기가 됐으니까 검진하셔라 라고 하면 지정된 기관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체변통을 수집해서 체변통에다가 대변을 받고 거기서 피가 보인다 대장 내시경 받으러 어디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알려줍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별자면 검사,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에서는 검사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춥니다. 왜 낮추냐? 용종을 떼어내서 낮춥니다. 대시경적으로 용종을 떼었을 때 그 용종 절제술은 당연히 대장암의 발생률을 낮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장암의 사망률까지 낮춘다. 명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려면 대장을 비워야 되는데 장정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들 꺼려 하시고 토하고 나는 메스꺼워서 도저히 못 먹겠다.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다른 대체할 만한 검사들이 있느냐? 요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검사들이 조금 있어요. 대변을 채취를 해가지고 DNA 검사를 나가서 대장암 유전자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검사들이 개발이 됐고 실제로 100명 중에 92명 정도에서는 이제 민감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분별자멸 검사는 거의 공짜인데 이건 한 50만 원 주고 해야 되고 거기서 찾으면 동시에 다시 또 다른 검사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대체할 검사들 또 찾아보면 이렇게 CT를 찍어가지고 3차원을 구성을 해서 CT 3차원 대장조영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검사를 하려면 장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정결을 또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한 5mm 정도 되는 용종을 다 찾습니다. 용종을 찾는다 한들 용종을 CT로 뗄 수는 없잖아요. 용종을 떼러 4시간을 또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가격도 비싸고.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다른 검사들은 또 여러 연구진들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 와중에 혈액 검사, 혈액으로 대장암을 재발을 예측하고 대장암을 찾는다 이런 검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많이 보도가 되었고 최근 저희 대장암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연구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방도 나고 실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서 피를 돌아다니는 그 세포를 찾아내는 이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검사는 조기 진단도 되고 치료를 하고 나서 또 검사를 하면 몸에 얼만큼 종양 세포에 어떤 잔여물이 남아있는지도 알 수 있고 향후에 재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측도 되고 그리고 이거가 어느 정도 보일 때 항암 치료하는 게 좋느냐 이러한 측정을 해가지고 항암 치료 여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높은 가격대를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암 직전 단계인 용종은 못 찾습니다. 용종되기 전에는 안 나오다가 암 딱 되면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진작에 잡을 수 있었던 병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검사도 대장 내시경의 검사, 치료의 효과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장학문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2028년도부터 분별 자멸 검사가 아니라 대장 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세부터 이제 처음부터 시행한다고 이제 되어 있고 그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대장암을 설명을 하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선천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유전성 대장암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전성 대장암은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제일 흔합니다. 하나는 린치 증후군, 또 하나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흔한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린치 증후군이라는 이 병은 유전입니다. 부모한테서 유전자가 고스란히 내려오고, 이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100명 중에 80명은 대장암이 발생합니다. FAP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는 린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44세 정도면 이미 대장암이 발생하고, FAP 같은 경우는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대장암이 발생합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 린치 증후군의 진단을 좀 보시면은 린치 증후군 관련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장암, 자궁 내막암, 소장암, 콩팥에 생기는 신우, 요관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같은 유전자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이 관련 유전자가 우리 전체 가족 중에 3명 이상이고, 그 중에 1명은 다른 2명의 1도 직계 가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를 걸쳐서 연속으로 발생해야 되고, 최소 1명은 50세 이전에 발생해야 된다. 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50세 이전에 자궁 내막암, 대장암, 소장암, 신우유관암 이런 것들이 우리 가계도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고, 저대로라면 암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장을 잘라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법이 다르지만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작은 용종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00개 이상의 용종들이 저렇게 장에 깔려있는 병이 있습니다. 저거는 FAB이라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입니다. 저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거는 급하지 않아요. 소화기 내과에서는 내시경으로 100개, 200개 떼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거는 대장 전체를 없애야 되는 병입니다. 대장 전체를 다 없애야 되는 병입니다. 대장 전체를 없애고 소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항문에다가 붙여서 대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 대장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0살에서 50세까지의 대장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북미와 유럽, 남미,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뚜렷하게 젊은 사람의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젊은 분들을 많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젊은 대장암의 핵심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대장암이라 생각을 초반에 안 하기 때문에 검진도 안 되고 50세가 넘어야지 되니까 검사도 안 하고 진단이 늦어지고 증상에 대해서도 조금 방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3기, 4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린치 증후군이나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같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그리고 좌측 대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은 공격적입니다. 조직이 공격적이고 사납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후가 불량하다. 예후가 안 좋다. 예후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절제를 한다고 해도 재발률이 일반적인 대장암보다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빠른 나이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건강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장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아까도 45세 미만으로 낮추고 있는데 50세가 되면은 나라에서 돈을 보조를 하건 하지 않건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국립암센터에서 45세부터 대장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는 멀리하고 기름진 고기도 멀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채소, 과일을 가까이 해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대장암이랑 유방암이랑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하루 30분 그리고 주 3회 이상의 땀날 정도의 운동이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는 대장암 예방하기 위한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나눠줬었는데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지방산, 참치라든지 등푸른 생선, 호두나 올리브유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대장암에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구르트지만 먹는 약도 있잖아요. 유산균 약. 이런 것들도 대장암에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칼슘 약도 약이고 멸치, 채소, 우유 같은 것들에 있는 칼슘이 암에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비타민 D를 우리 몸에 발생하게 해줍니다. 오렌지 주스라든지 우유, 달걀, 그리고 생선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병기는 이제 영기도 있습니다. 0기부터 4기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0기, 1기, 2기까지는 대장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3기서부터는 이렇게 림프절에 발생하는 것들이 3기입니다. 같이 건너간 거죠. 그리고 다른 장기,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다른 장기에 건너가는 것이 대장암 4기입니다. 각각의 병기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0기 그리고 초기 1기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하면서 내시경으로 도려내고 잘 절제가 됐을 경우에 내시경으로 대장암이 없어집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은 0기부터 4기까지 모든 환자를 수술을 하지만 4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를 타고 건너갔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주치료는 4기는 항암 치료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고형장기를 부분적으로 떼는 것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암요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수술을 해서 수술로 끝낼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거는 0기, 1기, 2기까지는 종양을 절제하면서 치료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2기나 3기 같은 경우엔 종양을 절제하면서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남아있는 잔존, 세포가 돌아다니는 부분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 4기 같은 경우에는 암을 절제해도 완벽하게 근절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수술은 해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치료는 항암 치료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방사선 치료는 적어도 대장암에 있어서는 전이성 병변이 없는 한 4기가 아닌 한 직장암에만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직장암에서만 하고 다른 대장암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전이나 간전이가 있을 때 국소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술의 원칙은 암을 포함해서 암이 전이되는 경로인 림프절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고 다시 대장을 이어줍니다. 하지만 항문하고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는 항문을 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마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암과의 마진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대장암이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를 제거를 하고 장을 다시 연결해 주는 게 일반적인 대장암의 수술의 원칙이고 그렇지 않고 항문하고 가까웠을 경우는 이렇게 장로 주머니를 쳐서 대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배 열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수술하려면 어시스트, 조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골반 쪽에 수술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플래시 같은 걸로 달아서 봐야 되고 굉장히 조수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복강경이라는 것이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들어와가지고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0년도 정도에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을 넘어섰고 대장암 부분에서 복강경 수술이 이제는 보편화가 됐습니다. 복강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화면을 보고 구멍을 뚫어서 막대기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꼽이나 여러 가지 구멍을 조금 벌려가지고 장을 끄집어내서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술한 영상인데 이거 보시기가 좀 힘들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시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골반에서 떼어내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거를 칼로 절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골반에서 전기 칼로 이렇게 도려내고, 이런 여러 가지 기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피가 안 나게끔 수술을 합니다. 다음은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 로봇 수술은 복강경이랑 유사할 수 있지만 저거는 저렇게 외과 의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조종을 하면서 수술하는 게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로봇 수술은 저 붙여놓고 나서 꿰매는 풀기인데 저렇게 사람 손처럼 저렇게 움직여서 봉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되게 수술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수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로 곁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 이거는 로봇이 이제 복강으로 해가지고 직장을 자르는 수술을 넘어서 지금은 저렇게 항문에다가 로봇을 붙여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이건 직장인데, 직장 수술을 보여드리면 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기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공 로봇을 항문에다 붙여가지고 저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아까 이제 우리 항문을 없애야 될 때, 낮은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나중에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항문 근처의 연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달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드리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문적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암 발생의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백히 존재를 하고, 그것들 때문에 확실히 최근의 대장암은 증가 추세이다. 검진으로 대장암의 조기 진단을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검진의 어떤 수단으로서 대장 내시경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검사는 없다. 간단한 내시경 시술부터 이런 복강경, 로봇, 최소침 수술로 환자의 삶의 질의 유지를 유도를 하고 삶의 질을 증가시킨다. 항문 살인 수술의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조항암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암의 완치 목적으로 암을 완벽하게 떼고 나서 눈에 안 보이는 미세전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4에서 6주 뒤에 하는 것이 보조항암 치료고, 보조항암 치료는 필수는 아닙니다. 안 한다고 해서 재발되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조항암 치료를 한 그룹과 안 한 치료에서 재발률이 15%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3기 같은 경우에는 80%에 육박하는 완치율을 보이는 건 이 보조항암 치료 덕분입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스꺼움, 구토도 있지만 머리가 조금 빠지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제일 심한 건 손발저림입니다. 손발저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겨울에 특히 심하고, 이게 오래 가면은 평생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3년 정도에 심해지다가 3년 정도 후에는 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방사선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5주 정도의 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오셔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사이즈를 줄여놓고 나서 수술을 하면은 항문 살리는 비율을 높이고 수술 결과를 좋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의 어떤 질문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항문에서 피가 나는데 혹시 대장암 아닌가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대장암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걱정 말고 병원에서 검진 받으십시오. 치질이나 변비가 오래되면 대장암을 유발하기도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치질이나 변비는 대장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대장암으로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직장암이 치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치질이나 변비라는 병 자체가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장암에 걸리기가 쉽나요?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대장암 유발인자에 노출된 위험이 높고 그것들이 축적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검진 내시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귀가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건 병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방귀는 입으로 먹은 음식과 함께 공기가 들어가고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항문으로 나오는 음식물 대산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은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야 그러면 계란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방귀 자주 낀다는 말에 굉장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방귀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왜 안 나오지 막혔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것은 큰 이상이 없을 확률이 훨씬 높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운제로나 뭐 유고비 이런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투약을 받으면 소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이걸 끊고 오셔야 됩니다. 수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대장암 수술 받으면 뭐 안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저는 나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물 많이 먹고 막혀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질긴 나물류를 삼가해야 되고 고사리, 콩나물 이런 거 딱 싫습니다. 무채 이런 건 좋아요. 무나물은 좋습니다. 김밥,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최대한 잘라서 드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하면 연결 부분이 조금 좁을 수 있거든요. 수박씨나 포도씨를 자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다 가지고 그냥 다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씨는 소화가 되지 않거든요. 딱딱한 고스란히 있는데 그것들이 장을 연결한 부분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터집니다. 씨앗은 뱉어내십시오. 뱉어내야지 됩니다. 살을 빼는 것이 좋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비만이라고 하는 건 대장암의 유발 인자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연구가 많지만 저체중, 근육량이 빠지는 저체중이 대장암의 재발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과도하게 체중을 줄이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조금 번외지만 비만한 환자, 그러니까 과체중인 환자와 저체중인 환자를 비교를 한 연구가 있거든요. 대장암 수술하고 저체중인 환자가 재발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왜 이 강의를 할까요? 이 강의 왜 하는 거 아세요?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만약 주변에 누군가가 암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수술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돼. 부산에서 치료받으면 안 돼. 실력이 떨어져. 근데 제발 좀 제가 10년을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KTX SRT 타고 서울 가가지고 수술 치료받고 이게 시간 낭비, 돈 낭비고 그리고 요새는 뭐 그 병원들도 엄청 열심히 환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 고향이 아니니까. 제 해운대백병원의 자원은 뭐 빅5 병원, 인력이라든지 규모는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저희가 수술이든 치료든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부산의 의료의 질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